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신선입니다. 제갈 공명의 교련신수, 오늘은 그 7번째 장을 함께 펼쳐봅니다. 6편에서 우리는 지나친 계산이 어떻게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너무 늦게 깨달을까? 건강도, 관계도, 일도 대부분의 후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이미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무시했지. 교련신수 7편은 이 늦은 깨달음, 늦은 대처의 어리석음을 네 장면의 비유로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선도 강신보루, 마림의 감수강, 조임롱 중량약, 어제 망리양양. 이제 한 장면씩 우리 인생에 비춰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 와서야 구멍을 막는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선도 강신보루.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러서야 새는 곳을 고친다. 배가 출발합니다. 잔잔할 때, 강가에 있을 때 이미 배 밑바닥의 틈을 살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떠납니다. 설마 큰일 나겠어? 괜찮겠지 뭐. 배는 점점 강 한가운데 강심으로 들어섭니다. 물살이 세지고 되돌아가기도 힘든 지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허겁지겁 보루, 새는 구멍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위치는 강 한가운데 물은 들어왔고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쓰러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을 때 관계에 금이 가는 징후를 보면서도 설마 저 사람이 떠나겠어? 하다가 돌아설 수 없을 때 깨닫는 경우, 조직의 작은 문제를 그냥 그러려니 넘기다가 사건이 터지고 뉴스거리가 된 뒤에야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모습.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강심에 이르러서야 구멍을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말이 벼랑 끝에 서서야 고삐를 당긴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마림의 감수강. 말이 벼랑 끝에 이르러서야 고삐를 잡는다. 말은 원래 빠르고 힘이 셉니다. 달릴 줄 알고 속도를 올릴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그림의 감, 벼랑 끝, 낭떠러지 직전까지 달립니다. 그제서야 수강, 고삐를 잡고 멈추려 합니다. 이미 말의 발밑은 위험한 지점,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떨어질 수 있는 끝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뒤에야 나 좀 쉬어야겠다고 말하게 되고, 이미 마음이 부서진 뒤에서야 내 감정을 좀 돌볼 걸 하고 후회하고, 이미 퇴사, 이별, 파국이 눈앞에 와서야 그때 조금만 더 조심할 걸 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말이 벼랑 끝까지 달려간 이유는 멈출 수 있는 시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조용히 경고합니다. 속도를 내는 것보다 제때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가? 이미 충분히 신호를 받았는데 여전히 고삐를 잡지 못한 채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새는 새장 안에 들어가서야 날뛰기 시작한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조임롱 중량약. 새가 새장 안에 들어가서야 펄쩍펄쩍 뛴다. 여기서 새는 원래 하늘을 나는 존재입니다. 넓은 하늘, 열린 공간이 그의 집입니다. 그러나 문장은 이 새가 이미 롱중, 새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약약, 펄쩍펄쩍 뛰며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자유를 잃은 뒤에야, 문이 닫힌 뒤에야, 그때서야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여기에는 인생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졌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받을 때는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구가 닫히고 새장이 잠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갈 수 없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나? 이 구절은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 새장 밖에 있을 때 충분히 날고 있는가?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을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물고기는 그물 안에서야 필사적으로 헤엄친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제 망리양양.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야 허우적이며 헤엄친다. 물고기는 원래 물속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수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물고기는 이미 망리 그물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양양 이리저리 헤엄치며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물이 끌려가는 방향이 곧 물고기의 운명이 됩니다. 이 장면은 늦은 몸부림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공부도, 진로도, 관계도, 생활 습관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시험이 코앞인데 그제야 필사적으로 책을 펴고 이미 관계가 틀어지고 난 뒤에야 연락을 시작하고 이미 건강이 크게 나빠진 뒤에야 운동을 시작하고 이미 빚이 쌓이고 나서야 절약을 결심합니다. 물론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움직였더라면 그 몸부림은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이 네 장면을 하나로 이어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강 한가운데서 구멍을 막는 배, 벼랑 끝에서 고삐를 당기는 말, 새장 안에서 날뛰는 새, 그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물고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징조로 먼저 찾아옵니다. 배 밑바닥의 작은 틈, 길가의 경고 표지판, 새장으로 유도하는 미끼, 물 위로 살짝 들이운 그물의 그림자. 우리는 대부분 이 신호를 한 번 이상은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며 넘깁니다. 설마, 에이, 괜찮겠지. 조금 더 있다 하지 뭐. 그래서 이 네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문제는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다. 미뤄둔 선택, 지나친 방치, 무시한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터질 뿐이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위기를 줄인다. 교련신수 7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전 대비 없는 후회는 새장 안의 새와 같고 그물 속의 물고기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강심에 도달하기 전에, 벼랑 끝에 서기 전에 움직입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마음을 건네고 조직이 무너지기 전에, 작은 균열을 살피고 진로가 막다른 길이 되기 전에 작은 방향 수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구절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강심에 이르기 전에 막아야 할 구멍은 무엇인가? 벼랑 끝에 서기 전에 지금 당겨야 할 고삐는 무엇인가? 새장에 갇히기 전에 지금 선택해야 할 자유는 무엇인가? 그물에 완전히 걸리기 전에 지금 빠져나와야 할 습관과 환경은 무엇인가? 늦은 후회의 몸부림보다 조금 빠른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삶을 훨씬 안전하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신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